네, 남은 오후장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하신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 리뷰해볼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네요. 네. 오늘 편입하고 싶은데 네. 이미 조금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 대비해서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조금 이제 평범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이제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리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고 가시라고, 흔들리지 말고 잘 들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반중국 공급망 관련돼서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최근에 그 상승 탄력이 좀 나왔었죠. 그 의미에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세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마지막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색깔이 좀 더 묻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올라갔죠. 퓨처엠 대비해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형국들이 조만간에 아마 종결이 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리뷰를 좀 도와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 자리에서 또 1월 둘째 주부터 제가 연일 추천해 드리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했잖아요. 기본 한 50에서 80% 가까이 수익률을 챙겼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 이전에 10월 달에 한창 2차 전지가 핫했을 때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고점을 아마도 넘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단기 고점만 보지 말고 더 높이 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사실 2차 전지, K 배터리, 저는 이제 이게 큰 틀로 좀 봤을 때는 반중국 공급망의 핵심 종목들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앞자리가 계속해서 바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좀 덜 간 이런 종목들을 지금도 저는 이제 수익 중이긴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이렇게 증시가 좀 많이 좀 급락이 좀 나올 때 좀 잡아보는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리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결국은 뭐죠? 잘 들고 가자는 겁니다. 20년 주도주는 주 섹터는 저는 K배터리 2차 전지라는 거는 변화는 없다는 점 2차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보시면서요.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주가가 더디게 갈지라도 좀 홀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이 급락 후의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설마 고점 경고인 건 아니죠? 고점일 수도 있고 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굳이 이제 하락 이유를 찾는다면은 딱 하나겠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폭락을 했죠. AMD도 사실 저희가 AMD도 한번 잠깐 언급했을 때도 어제도 언급했었잖아요. 시간에서 8% 빠져서 있을 때 어제 AMD 거의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대부분 미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코스피가 사실 전자닉스 위주로 상승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소외된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좀 빠졌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하는 요인은 딱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게 메이저들이 누구였죠? 기관 금융투자였어요. 근데 그런 기관 금융투자 금융투자도 지금 같이 심리적인 위축이 되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이 조정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쾌한 조정보다는 적당한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6월 3일 전까지 뭔가 큰 하락이 나오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그게 아마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에 대한 핵심 주제를 다 바로 화면 보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쪽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원자재 무기와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러 전쟁도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뭔가 이해 충돌 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자원 전쟁이라고 우리가 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를 또 이제 타격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자원 전쟁의 한 일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뭐 중국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필요하고 반도체에 필요한 전반적인 히토리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이제 가공해서 만든 게 연구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후 요청지가 그린란드가 있고요. 그린란드 이전에 한번 1월 초 때 엄청 핫했었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중 러에 이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나온다는 점. 우리가 이제 26년도 핵심적인 이 키워드를 이런 자원 전쟁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안보와 직결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가 하나가 보도된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미 지금 중국한테 많이 자원에 대한 독점을 좀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요, 바로 이런 뉴스가 좀 보도됐어요. 바로 프로젝트 볼트라는 뭐 한 17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이제 히토류라든지 뭐 아연, 리튬, 뭐 전반적인 필요한 이런 원자재를 비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지금 뭐 해외에서도 광산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또 땅덩어리 넓은데, 그러니까 중국만의 뭔가 특별한 장점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뭔가 정책을 펼치고 사업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이름은 대부분 땡땡땡 뭐 유한공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기업 형식으로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다가 진짜 AI 패권 뺏길 수 있다. AI 패권 가져가려면 무조건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프로젝트 볼트라는 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민관이 합동적으로 연결고리를 짓는 이런 프로젝트 볼트가 가동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어쨌든 이에 대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제 뉴스에는 뭐 관세를 다시 원복시켰다, 여러 뭐 논란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무조건 좋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뭐 이게 뭐 협상이든 뭐든 관세 협상이든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덩 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안보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합동으로 주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쉽게 얘기해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와 관련된 공동 비축과 그리고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1%의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원 동맹이 되면은 중요 포인트는 뭐죠? 원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 광물 가격 하한제를 철회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도입한다. 이걸로 되게 시끄럽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더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책이 나올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진이 얼만큼 남을 것이냐. 이게 결국 주식시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기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분영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좀 바라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피곤해지니까 아마도 트럼프 정부에서요, 아마 의회에서 이런 가격 하한제 같은 거를 적당한 선에서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주말에 또 그런 뉴스가 보도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이 프로젝트 볼트라고 좀 써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전모를 쓰고 여기 옮겨라 저기 옮겨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요. 이 희귀 광물 자원들을요. 이와 관련돼서 직접 참여할 수 있거나 또는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을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미국과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론을 보고 딱 들었습니다. 1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현재가 66,400원에 편입을 하고요. 뭐 오랜만에 다시 또 재편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달에 편입했는데요. 종목명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JS링크와 손잡고 미국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으면 상사죠, 상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역 상사 업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예요. 미국 안보 핵심 광물 공급 파트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실제로 미국 기업과 조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프로젝트 볼트 출범으로 이 기업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이미 지금 미국의 이 자원 관련된 기업 두 곳과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결에서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가능성들도 조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요. 우리나라가 뭐 관세 원복한다 어쩐다 해서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뭐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 광무 협력 프레임워크를 이미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젝트, 뭐 추가적인 또 프로젝트도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겠습니다. 8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선으로 볼리지 밴드 하단 라인까지 볼 테니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당겨서 보게 되면은 볼리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면서 오늘 증시가 하락 나오면서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다 큰 종목은 다 빠지거든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상단에 지금 걸쳐져 있다. 볼리지 밴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서 만약에 내일 정도 시장이 좀 회복세가 보이냐면은 여기서 뭔가 양봉이 뜨면서 상단 벌리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무난하게 8만 원 선을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비중국 공급망 핵심 파트너 포스코 인터내셔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에 재편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광석 매니저 만나려면 네이버 밴드로 가면 될까요? 네, 어제 공개 방송을 여러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UBS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보는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고점을 보고 어디가 지지 라인이다. 테크니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10분짜리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장 끝나거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UBS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있는지 보고서 궁금하시면 네이버 활용해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숏일지 롱일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